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3월 31일이죠. 목요일이네요. 오늘 3월 오늘 지나면 3월달도 가고 이제 4월이 오는데요. 백천만의 세상 사는 이야기 출근길에 만나요. 34번째죠.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주 지역은 하늘이 뿌였네요. 어제 저녁,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했나요? 아직까지 비는 안 오고요. 하늘은 뿌였네요. 화요일인가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 청주 지역 그 모 산부인과에서 화재 나왔고, 뉴스에 나왔었죠. 저는 제가 청주 KBS 청주 총국 바로 옆에 쪽에 사는데요. 저희 집에서 한 200m 되는 거리에 있는 산부인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개신동이거든요. 저는 성화동이고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알아봤더니요, 개신동 모 땡땡 산부인과 아니고요, 사창 사거리에 있는 민 땡땡 산부인과이더라고요. 민 땡땡 산부인과는 제가 아시는 분이 간호로 근무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지금 화재 난 곳이 전에 주차장이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주차장이었던 곳을 10층짜리, 본관은 7층이고요. 10층짜리 신관을 졌거든요. 그런데 전에 중간에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공사 짓다가 거기서 한 명이 사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잠시 공사가 중단됐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인명피해는 없는데요. 물량동에 있는 산부인과로도 가고요. 지금 화재로 인해 갖고, 화재는 1층 천장 배관을 싸고 있는 열선 그쪽에서 난 거로 보고 있더라고요. 차도 여러 대, 주차했던 차도 여러 대 서고 있고요. 환자랑 아기랑 산모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가끔 고위 공직자들이 임명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백지신탁이라고,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은 자기 주식 그런 거를 맡겨갖고 팔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오늘은 백지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원장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어제 고사를 했는데요. 자기는 국무총리를 안 하겠다고. 요 주식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몇천억 되죠? 재산이. 그거를 백지신탁 해갖고 팔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에도 정치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기는 부담을 덜어주고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가 원하는 국가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부담되지 않게끔 자기가 국무총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백지신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은요,
잘 이게 그렇게 자주의 뉴스에 나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공직자가 재임 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에게 주식 투자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이다. 외국에서는 브라인드 트러스트로 불린다. 브라인드 트러스트로 불리네요. 외국에서는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단 명의 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 주식이라 해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공직자는 재임 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다.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예국의 도입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 또 한번 읽어 드릴까요? 브라인드 트러스트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실행되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위반이나 법 집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연방준비위원회 FRB 의장뿐만 아니라 부통령, 장관,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취임하자마자 공직윤리 규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브라인드 트러스트에 신탁해야 된다. 브라인드 트러스트에 신탁하는 금융자산을 맡기려 하는 공직자는 공직자윤리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공직과 무관한 사람이나 법인을 수탁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탁인은 신탁인에게 매 분기마다 현재의 자산 상태를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서는 안 되네요. 신탁인은 수탁인과 구두로 대화할 수 있게, 이거 대화도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서도 안 되고, 신탁인과 수탁인은 구두로 대화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대화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그만둘 때까지 자기 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었는지조차도 문의할 수 없다. 돈이 어느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직에 있는 동안 특정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잘못된 정책적 선택을 할 유혹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 도입 추진은요, 국내에서는 2005년 4월 주식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1월부터 시행됐네요. 2005년 11월부터 주식 백지 신탁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장 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이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식 관련 공무원은 4급 이상 공직자이다. 국회의원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식 관련 공무원은 4급 이상 공직자입니다. 또 주식 백지 신탁 하한선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다. 최하가 3천만원이래요. 3천만원 이하는 백지 신탁을 안 해도 되네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다 합쳐갖고 3천만원 이하는 백지 신탁 안 해도 됩니다. 신탁
하한선이란 이 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매각 또는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주식 백지 신탁 대상자들은 행자부 산하에 설치되는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에서 직무 관련설이 없다고 결정할 한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의임해야 한다. 백지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요. 가족 모두 합쳐갖고 3천만원 이상일 때는 백지 신탁 해야 되네요. 앞으로 다음 뉴스는요. 앞으로 낚시성 부동산 광고 이제 안 봐준다 했는데, 이게 낚시성 부동산 광고를 냈다가 이제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계속 놔두고 갖고 그게 낚시성 부동산 광고라고 하네요.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온라인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아파트 매물 광고가 올해 들어 2월까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광고들 중 소위 낚시성 매물을 가려 4월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니, 지금 부동산 이거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벌써 알고 계시겠죠? 내일부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네요. 이거 낚시성 부동산 광고 이제 안 봐준다는 게 이게요. 거래 완료되면은 온라인에서 빼야죠. 빼야 되는데 그냥 놔둔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현 시세보다 싸다든지요. 이런 게 비교해 갖고 좋은 조건이 그런 거를 온라인 광고 했다가 이거를 거래한 후에는요. 거기서 빼야 되는데 안 빼니까 그걸 보고 또 전화해 갖고 이게 저거랑 똑같죠? 자동차 허위 매물 해갖고 사기치는 거요. 저는 제가 그쪽 일을 자동차 매매 쪽을 한 게 아니고요, 운송 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 허위 매물을 해놓고서는요, 엄청 다른 차에 비해 갖고 연식이라든지 이런 거 비해 갖고서는 가격이 엄청 싸게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오면은 그 차가 지금 운행이 안 된다, 오라고 전화하면 오라고 해놓고서는 찾아가면은요, 그 차가 지금 운행이 안 된다, 무슨 이런저런 이유로 해갖고 다른 차를 또 보게끔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요, 울산에서 부부가 왔더라고요. 부부가 와갖고 이 허위 매물을 보고 부천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왔는데 자동차는 없고요, 다른 차를 사가는데 사모님이, 부부가 왔는데요, 사모님이 딱 얘기하는 게 한 200만원 정도는 바가지 썼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올라왔는데 그 차는 없고 다른 차를 소개해 갖고 샀는데 어떻게 그렇게 200만원 정도 바가지 썼다고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런 얘기도 하고, 한 분은 부산서 또 거기더라고요. 똑같은 부천 거기인데요, 올라와갖고 자기가 타는 차가 있는데 와이프 차를 사주려고 왔는데 역시 그 차가 없고 다른 차를 소개해갖고 어쩔 수 없이 사갖고 브렉박스 단다든지 이런 거, 썬팅 이런 거 해달라 해갖고 보내는 거였는데요. 그분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요, 그런 매매 단지 가면은 그런 거를 또 써붙여 놨거든요. 허위 매물이 갖고 사기치는 거를 신고를 하고. 그런데도 그게 안 저거고요. 처음에는 가격 낮게 해놓고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 차량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할부를 재치민이 안 하고서는요, 나중에 할부를 붙여서 그 차는 할부 있는 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부동산에도요, 예, 그럴 수가 있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으로는 낚시성 부동산 광고 안 봐주고요. 내일부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네요. 그럼 피해보는 분들이, 국민들이 자꾸 이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또 차수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꼈을지 모르지만은요, 현찰로 내가 준다 하면은 싸고 보험 처리하면은 비싸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를 경험했는데요. 보통 뭐 얼마 안 되는 것도요, 카드로 한다면은 그 수수료까지 다 해갖고, 부가가치세인가요? 그거 해갖고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찰이면 조금 싸게 대주고 그러는데요. 내 돈이면 70만원, 보험 처리하면 200만원, 차 수리비 고무줄 논란,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여부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가 보험 처리 여부에 따라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고무줄 수리비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보험 처리 시 정비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공업사에서 견적을 낸다며 차량 수리를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발생하더라도 이는 보험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사에도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이 보험 처리 시 정비 수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차량 수리할 때면 자기 부담금이 있죠.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이거 200만원 정도인데 자기 돈으로 하면 70만원이면은 이 보험 처리 해야 되나요? 예. 아니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고쳐야 되나요? 그리고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도 확진이 돼갖고 일주일간 격리되고 해갖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도 오미크론 후유증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국내 코로나19의 누진 확진자가 1200만 명을 넘으면서 격리 해제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가 적지 않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뒤 완치된 경우 10에서 20% 비율로 후유증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폭증한 만큼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발표할 계획이네요. 후유증이 뭐 한 달 가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분 있더라고요. 코로나에 갖고 사람에 따라 갖고 괜찮은 분이 있고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음은 그 열정가수 연희짱 남현희 가수님이 그 밴드에 김준영님이 올린 그 글을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답답함을 지울 수 없는 시간이었네요. 다시 한번 신기일전의 기회로. 이렇게 했는데 그 김준영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으네요. 혹시라도 이 코로나19 확진되었나요? 답답함을 지울 수 없는 시간이었네요. 제가 어제 직접 이 글을 보고 직접 문자는 안 보냈는데요. 이런 글을 올려갖고 그래도 만약에 걸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갖고 이제 나섰으면은 다행입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즐겨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열정가수 연희짱 남현희 가수님 올해 신곡 발표했죠. 여자여 할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갈테면 가라지. 유튜브에 남현이 이렇게 치던지요. 여자여 할 수 있어요 노래 제목으로 치던지 하면은 나오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영님이 올려주신 밴드에 올려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봉사거리 지나서요. 오늘은 조금 일찍 출발했더니요. 다른 때보다 교통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주지역 교통방송 TVN 교통방송 15분도 안 들었고요. 30분도 다가오는데 안 들어 그냥 듣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많은데요. 오늘 또 많이 못 보내드리게요. 어제 제가 백내장 이런 거 얘기 드렸죠. 실질적으로 4월부터 강화된다 했는데요. 벌써 4월 되기 전에 강화된다 하니까 수술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벌써부터 조치가 강화됐더라고요. 벌써 4월 안 됐는데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다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바로 지급이 안 되는 건 손해사정인 자기가 협력관계에 있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갖고 이제 조사가 갑니다. 일단 조사가 돼야 되는 거는. 근데 그분들이 서류를 가져오면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서류를 가져올 거예요. 와서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서명할 서류가요. 나랑 관계 있는 서류인가 좀 보시고 서명해야 됩니다. 여기 읽어드렸습니다. 일단 서명할 서류가 조사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기록 서류들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을 서명해야 되는데요. 그냥 10장 갖고 왔다고 다 해주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간 병원이라든지 그거에 대해 갖고 그거를 직접 기재해 갖고 서명해 주라는 얘기죠. 그냥 서명만 해주고 하면은요 동의서와 위임장인데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손해사정인들이 거기다 자기가 기록해갖고 자기들이 기록해갖고 한다는 얘기죠. 서명만 받아갖고. 그리고 약관에 따라 몇 월 며칠까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서류에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할 서류요. 서명을 안 해도 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또는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고객이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이걸 서명하면은요,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고객이 이해했다고 서명하면은 나중에 불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분이 어머니가 면담을 했던 조사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또는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사유에 적혀있지 않은 빈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는데 이걸 서명을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이 서류는 다음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했다네요. 그러니까 빈 서류에 아까도 제가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동의서 이런 것도 빈서류 이런 거에 하면은 그 손해사상에서 자기들이 병원 그런 거 내가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 필요한 병원이 아니고 다른 저런 것도 조사가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백내장 보험금 청구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빈 서류에 무작정 서명하는 것은 고객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내장 이번에 그 백내장 때문에 저건 건데, 그리고 면담대행 중에 병원에 몇 시쯤 가서 몇 시쯤 나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백내장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인데, 백내장 수술을 큰 수술이 아니며 수술 시간도 30-40분 정도라서 병원에 방문한 지 3시간, 3-4시간 만에 나오기도 합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입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입원 일당이라든지 입원 허약 그 실손보험에서 입원 치료비로 받을 수 있죠. 상해 질병 입원 치료비로. 그건 금액이 높은데요. 통원으로 하면은요 30만원 밖에 안 되죠. 약제비 포함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땐 입원이라 한다면 입원실에 최소 6시간 이상 머물러야 하지만 겨우 3-4시간 만에 나와서는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사자를 통해 입원 시간과 퇴원 시간을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다음 입원 시간이 부족한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넣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여기 6시간 이상 입원해야 입원으로 쳐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통원으로 합니다. 이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에서. 그리고 이 손해사정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방문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병원 가니까 입원실이 없었어요. 근데 입원으로 돼 있거든요. 6시간 이상 그 병원에 머물렀다고. 요런 이거를 발견해 갖고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으로 볼 수 없다고 보험금을 지금 못 한다고 하면은 이게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통원을 할 경우는 30만원 밖에, 최대 3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입원으로 하면은 실손 같은 경우 뭐 100% 전에들은 그 100% 보장되는 거는 400만원이면 400만원 다 나와야 되는데 30만원 밖에 안 나오면 뭐 37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들이 이거를 편법을 쓰지 말고요,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입원실도 없이 입원했다고 6시간 이상 입원했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통원으로 보고 30만원만 지급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요, 백내장 수술하면은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해야 된다 했죠. 깐깐해져 갖고 그게 꼭 있어야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 보험에서 지급이 된다 했죠.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요. 이거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는요, 백내장 때문에 병원에 가신 분들은 꼭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기서 굳이 4월부터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백내장 수술.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는 거는요, 직선으로 비추는 빛을 사용해 각막과
수정체의 상태를 조사하는 검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네요. 이거는 눈이 안 좋아서 안과 가시는 분들은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그런 저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무실에 지금 다 도착해서요. 이제 주차했는데 요거 제가 사무실 올라가기 전에 어제 그 부모 쇼퍼에 대해서 알려드렸거든요. 부모 쇼퍼는 베이비 부모와 쇼퍼의 합성어로 5, 60대 소비자를 이른다 했는데요. 요 부모 쇼퍼 중에서 베이비 부모와 쇼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네요. 베이비 부모라는요, 2차 대전이 끝난 46년 이후 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이네요. 저도 해당되네요. 2억 6천여만 명의 미국 인구 중 29%를 차지하는 미국 사회의 신주도계층이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전쟁이 끝나자 다시 만나고 미루었던 결혼도 한꺼번에 이루어진 덕분에 생겨난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성해방과 반전운동, 히피문화, 록음악 등 다양한 사회문화운동을 주도해왔다. 히피문화는 베이비붐 세대가 앓았던 전형적인 질병 중의 하나였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엘 고어를 비롯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틸버그 등 베이비붐 세대의 연장자 그룹이 이미 미국 내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등장했고, 빌 게이츠는 40대들이 다음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빌 게이츠 등 40대들이 다음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쇼퍼는요, 제가 두 가지로 뽑았는데, 물건을 사러 백화점이나 상점에 온 사람을 쇼퍼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는 쇼퍼가 다른 뜻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 백화점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쇼퍼는 리무진 등의 최고급 승용차에 기빈을 태우고 운전하며 경호, 통역, 의전 등 일반 운전기사가 해내지 못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운전기사를 의미하네요.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준비해 갖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기까지 마치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